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 박사님. 네. 이게 또 실례될 수 있는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저 혹시 몇 학번이신가요? 아니 숙녀한테 나이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이를 직접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서 학번으로 제가 조금. 예.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혹시 네. 70년대의 그때의 거리 풍경이나 그때 한창 듣던 유행가라든가 풍경들 혹시 기억나요? 그럼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하면 딱 예. 떠오르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있어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예,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예, 어떤 게 딱 생각나세요? 청바지. 청바지. 그리고 통기타. 통기타. 야, 좋다. 그리고 이 예. 포크. 맞아요. 이 세 가지가 그 시대의 완전 문화를 점령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70년대랑 80년대 분위기가 좀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그때 약간 이렇게 머리 기신 분들도 많이 다녔고. 네네네. 뭐 이렇게 주니 오빠 뭐 이런 분들. 맞아요. 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70년대, 80년대의 그 낭만을 오늘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네네. 예. 바로 누굴까요? 빨리 만나보시죠. 네네. 누나가 소개해야죠. 난 이렇게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써있잖아요. 네네네. 네. 자, 오늘 모실 분은 아주 귀한 분 모셨는데요. 네. 70년대, 80년대 하면 이분을, 이 그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월과 5월의 리더이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현재는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네. 백순진 회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소개가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우리 회장님이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직접 한번. 예. 저는 70년 초에요. 4월과 5월이라는 듀엣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졌죠. 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노래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었고요. 네. 그 후에 뭐 이런저런 또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그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우리 그 음악을 만드는 작가들을 위한 협회야 되겠죠. 거기 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한국문화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로 이제 너무나 유명하셨고. 그럼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오늘 그 4월 5월 백순진 회장님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팬이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하실 사실- 정도예요. 맞아요. 저는 또 그리고 약간 또 향수에 젖은 게 그 젊었을 때 4월과 5월 네. 이 활동할 때부터 거기에 있는 음악하고 이 사진들 통기타 메고 뭐 이렇게 한 사진들까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멋져요, 너무. 이 정말 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받고 우리 저 겨울바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몰라요? 당연히 알죠. 알잖아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그래요. 듣고 이따 들어보고 그리고 또 장미 맞아요. 장미도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네. 또 곡이 또 워낙 많으셔서 그러긴 한데 아마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이 4월과 5월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또 이 방송, 저희 방송을 문화의 놀자 방송을 또 젊은 분들도 분들도, 또 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약간 또 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 4월과 5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이었는지 네. 그 소개부터 또 간단히 상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간단히 말씀드려야겠죠. 근데 4월과 5월은 그게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말로 듀엣이나 그런 네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할 때 대부분 다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뭐 트윈폴리오, 뭐 이런 뭐 쉐그린, 뭐 어니언스도 사랑 많이 받았죠. 예, 예, 그 당시에. 예. 그런 외국말을 주로 다 썼었죠. 그때 당시 그러네요. 그때 당시 그게 맞네요, 좀 진짜. 근데 그때 외국 이름 짓는 게 조금 이제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유행이었던 그 것 당시는 같아요. 좀 그랬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처음 멤버가 이수만 SM의 회장이신데 저보다 이제 조금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수만과 같이 우리말을 두고 왜 그 외국말로 그러니까 뚜아에모아 그러면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외국말로
그 네이밍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말을 가졌으니까 우리말로 쳐보자. 예. 네, 그래서 처음 그렇게 시도됐던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왜 4월과 네. 5월일까요? 그것도 그게-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저 1월, 2월도 있고 6, 7월도 네. 있고 뭐 한 8, 9월도 할 수 있는데. 네. 아니요, 뭐, 예.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뚜엣이니까 못못과 못못 아니면 뭐들 뭐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름 짓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4월과 5월을 우연히 이제 뭐 엄청 그 연구를 하니까 정말 달력을 보고 그때 4월이었는데 4월과 5월이 이렇게 달력이 네. 4월달, 5월달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4월과 5월 저거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저게 이런저런 의미가 있다. 왜냐면 사자는 우리가 터부시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F를 쓰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는 게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팝송이 더 많이 나왔지 우리 노래가 별로 듣기가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기억나요. 노래를 많이 더 만들고 좀 하자. 근데 4월과 5월 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만물이 소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미하고 아주 좋다. 예,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가 된 거죠. 두 사람이지만. 네네네네. 예. 근데 제가 생각에는 제가 진 건데 네. 이수만 그 친구가 나중에 그건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싸워볼까 그러다가 누가 진들 그게 뭐,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네, 굉장히 이거 쭉 이제 사람들이 외국말로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도 그랬었고, 그러나 나중에 그 뜻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또 그런 스토리텔링이 붙으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기억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룹 이름만 딱 들어도 저희는 정말 신선했어요. 새롭고. 네. 약간 그 초록색의 느낌, 파릇파릇한 네네네. 시작의 느낌 딱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죄송하지만 몇 년도 창단됐죠? 70년이에요. 70년. 그럼 나는 저기 없을 때여가지고. 네, 근데 앨범이 71년도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데뷔는 70년대라고 봐야죠. 그 70년대 낭만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근데 사실 뭐 좀 이렇게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그룹 이름을 짓는다는 게 네네. 그때는 좀 많이 없을 때였고. 근데 뭐 지금 기억나는 게 오성가 하는 이런 분들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 후에 이제 네. 한국말로 우리말로 쏟아지고 네. 재미있던 얘기는 네. 그 시대에 사실 이렇게演歌 같다 그런 좀 트로트 이런 거는 많이 금지도 됐었고 또 외국말로 이름을 지은 거는 옵세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마니걸스 같은 걸 하지 마라. 전부 한국말로 해라. 그래서 토끼 소녀가 됐잖아요. 맞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네, 맞네요. 그거 말씀드리면은 아주 재밌어 하세요. 네. 그리고 저 어니언스는 네. 양파들 그 그렇게 양파들. 된 거예요. 예. 양파가 됐어요? 예. 아이고. 양파들로 됐어요. 양파들로 바뀌었다. 양파들이네요. 예. 양파가 아니라 양파들. 양파들. 그런데 그때 재미있게도 그 PD 한 분이 그 당시 방송국에 MBC였던 것 같은데 전화를 걸더니 야, 니네들하고 라이벌인 어니언스 망했다. 걔네들 양파들이 됐어. 그렇게 됐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전부 우리말로 돼가지고 그 좋았던, 아니 뭐 좋았더니 아니고 지금도 ING지만은 해바라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후에는 해바라기 들이 안 붙고 물론 해바라기 들이라고 뭐 안 하고. 표현이 안 하는 거지만은 해바라기도 나오죠. 뭐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좋은 예쁜 이름들의 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뭐 다섯 손가락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작을
시작을 또 우리는 우리말로 하는 예. 이 밴드 이름을 또 시작을 또 4월과 네, 해주셨어요. 5월에서 해줘가지고 또 많은 우리말로 된 그룹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저기 뭐 SM의 수장이 되신 네. 이수만 그 분이랑 이제 하셨지만 네. 멤버가 바로 바뀌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어떤 분으로 또 바뀌셨나요? 그 당시에 이수만 그 친구는 이걸로다가 좀 자기의 그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뭐 자기의 그 원만한 포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건강이 안 좋기도 좀 했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관두게 됐고, 네, 아주 희한스러운 거는 노래는 이수만 그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자켓 앨범은 네. 이제 오리지널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김태풍이 자켓에 나왔어요. 그래요? 저 그거 봤어요. 그거 굉장히 웃겨요. 근데 그분도 조남도 또 예사롭지 않은. 여기가 본명이냐? 네. 네네. 저는 또 이상하게 백순진이고. 예. 맞아요. 한 분은 순진하고 한 분은 태풍이고. 그게 되게 이 조합이. 좋네요. 네. 그 친구는 왜 태풍이냐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태풍 불 때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진짜 네, 이름이요? 아버님이 진짜 태풍이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회장님은 진짜 순진, 나도 진짜 순진이고요. 엄청 순진하시거든요. 진짜 순진해요. 성도 백순진. 이러면 뭐 순진 중에서는 뭐. 재밌었어요. 더할 나위 없는. 회장님 인상 얼마나 순진하신가. 그러니까 근데 이름하고도 너무 잘 어떻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름 따라가는 모양이죠. 거기다 아주 그냥 100%잖아요. 100% 순진. 그러니까. 그러네. 저는 고민. 네? 고민정. 네, 고민정.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 이름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맞아. 저는 이름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권인데 왜 권력의 징조가 전혀 없죠? 권세권자. 권세권자. 때가 아직 안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차라리 그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히트곡이 너무 많잖아요. 네. 들어볼까요? 뭐 있는지. 글쎄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노래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옛사랑, 바다의 여인, 뭐 어떤 말씀, 뭐 사랑의 의지, 그러다가 이제 뭐 겨울바람도 그때 나오게 되고. 그건 겨울바람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어른들도 좋아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갑자기 이제 음반사에서 저희들 LP 이제 음반이 많이 나가니까 캐롤을 만들자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요? 네. 원래 잘 나가는 그룹한테는 항상 또 캐롤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오잖아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긴 모양이죠. 그래서 캐롤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종의 뭐 그런 반항심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캐롤은 전부 다 영어로만 돼 있지? 왜 외국말로만 돼 있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징글벨,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다 이렇게 번역 아니면 개사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캐롤은 왜 없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캐롤판에 이제 겨울바람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뚝딱 만들었어요. 그 원래는 캐롤송의 느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의 곡조가 캐롤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그러니까요. 같이 다 따라 부르기 좋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어떤 애는 막 꽁이라고도 하고 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동요인 줄 알고 계신 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PR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팝송인 줄 많이 아세요. 그거를 번안한 걸로.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음악적으로 보면은 조금 코드 진행이 그 당시에 이렇게 안 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으로 말하면 그냥 1 더하기 2 이런 쪽으로만 나갔던 때 이게 미분적분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도 이건 우리나라 노래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된 모양이죠. 그래서 그 팝송으로 알아서 그게 아니고
제가 만드는 거다 그러면 막 젊은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막 그래요 막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팝송에 있지. 네네네. 거기에 이제 약간 계산했다. 곡만 붙여 그런 노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백순진 회장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절에 보면 이제 그 활동을 하고 했을 때 또 다른 많은 동료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활동을 했는지 또 잠깐 우리 그 70년대 추억을 한번 네. 가볼까요? 네. 네. 아우 뭐 그 얘기를 하면 밤새도 되죠. 네, 그 정도로, 밤을 샙시다, 오늘 안 되겠습니다. 재미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참 우리나라 문화계나 이런 쪽으로서는 암울한 때였죠. 이제 그러다가 그 통기타, 청바지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고 뭐 그걸 꼭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입을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지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또 악기도 구입하기도 힘들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청바지 하나로 그냥 1년 때우는 거고, 네. 뭐 얇은 청바지 더우니까 그렇게 입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청바지 하나로 그냥 다 때우는 거죠. 일상복이자 무대복이었네요. 그리고 통기타 메고 그러고 노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돌파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한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 당시에 약간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얘 이제 베린 자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막 음악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뭐 집에서 그런 마찰이 많았죠. 제가 뭐 기타를 6개인가를 그냥 갖다 버리고 부시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기타 하나도 되게 비쌀 때인데. 구하기도 뭐 힘들고 그렇게 비싼 건 비싼데.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 비싸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보상 때문에 그런 건지 기타를 사주시기도 또 하셨어요. 예. 왜냐면 너무 많이 버리셔가지고. 아니 근데 회장님 사실 그저 60년대 후반 70년대 요때 음악을 하신 거잖아요. 시작을. 근데 그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먹고 살 것도 많이 없을 때고 힘들 텐데 음악을 내가 해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글쎄요, 생각을 그게- 그 집에 여유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뭐, 부모님이. 네, 그냥 적당히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되겠다? 어렵지는 않게 다행히 산 편인데, 네. 뭐 음악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예. 우연히 이제 그 비틀스라든가 뭐 롤링스톤스라든가 네. 그런 걸 보게 되고, 네. 그리고 그 TV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연주하는 걸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팝송 이제 그런 걸 락 밴드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흑백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흑백이었죠. 맞아요. 흑백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럽더라고요. 이제 부러운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어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선배분의 이제 신중현 선배님을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데,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때 에드포라는 네. 그런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 8군 방송에, 네. 그러니까 미군 방송에 가끔 30분 정도인가 뭐 45분 정도인가 한국인들이 나와서 연주를 했었어요. 오. 그때 그걸 우연히 보게 돼서 이거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쪽에 정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시절에 70년대 이러면 안 태어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 TV도 집집마다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서 하던 그런 일이 좀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좀 그러긴 했어요. 제 때 분들은 다 경험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뭐 냉장고에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TV 저희 때도 있어요. 그랬어요. 저희 때도. 자동차, 막 이거. 뭐 이렇게
그건 다 손을 들은 거예요. 아니, 뭐 조사했어요, 어떻게 집에 조사. 우파상, 전파상 이런 거 하셨나? 우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맞아, 어렸을 때 맞아. 전파상.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돼서 관계가 돼서. 잘 살아가가 아니라 관계가 되니까 TV도 좀 일찌감치 있었고 냉장고도 좀 있었고 뭐 선풍기도 있고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저한테는 이제 크게 도움도 되고 계기가 되고 그랬는데 집에서는 어유 이거 이제 얘도 완전히 이제 버린 자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주 이제 심각하게 그게 대립이 됐었어요. 반대를 이제 부모님들하고. 부모님 반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어머님께도 지금도 물론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죠. 예. 어머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 아주 그 뼈저리게 아픔을 줘요. 본인 좋아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저는 또 이유가 반대로 있는 또 거죠. 반대로 백순진 회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온 게 아닐까요? 아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죠. 그럼 당연히요. 한국 그 한글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부터 그리고 또 히트곡도 워낙 또 좋은 곡을 또 많이 만드셔가지고 네, 장미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러면 이 공연을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활동 그때는 무대가. 이제 그렇게 궁금하네요. 요즘은 무슨 축제,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고 공연장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뭐 이제 출연료도 많이 받고 이러는 맞아요. 거지만 그때는 그런 건 이제 극히 드물었고 막 시작된다 요럴 때였어요. 예, 그런 때였고 그 주로 쓰던 게 명동에 저 맥주 팔고 뭐 그러는 네. 생맥주 네네네. 팔고 그러는 네. 게 막 시작돼가지고 그때 이제 크라운 맥주니 뭐 오비 맥주니 이런 거로 막 경쟁이 일어가지고 업소에 이제 자기 맥주를 넣으려고 업소도 막 지원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스테이지가 만들어진 데에서 노래를 이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라이브 바 같은 곳이네요? 라이브 홀? 라이브 맥주 근데 이제 바? 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가수가 부르는데 가장 그때 유명했던 게 그 이제 오비스케빈 네. 명동에 네. 뭐 또 맞은편에 로즈가든 네. 뭐 something 뭐 그런 게 있었어. 금수강산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명동에. 그래서 저녁이면 그걸 이제 명동을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한 타임씩. 네, 네. 30분씩 하는 건데. 그 첫 무대 보면은 기억나세요? 첫 무대가 오비스케빈이었는데 기억나요. 그걸 기억하세요? 네. 정말 오래됐는데. 네. 왜냐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막 영광스러운 듯한 거거든요. 네. 일종의 메카 같았으니까. 와. 그리고 이제 가면은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중에 이제 송창식 선배신데 그분도 거기서 이제 노래하시고. 노래하시고. 또 뭐 홍민 씨라는 분도 계시고. 김세환. 그런 분들. 계시고. 김세환 씨는 저보다 한 살 위시거든요. 예. 근데 서로 제가 형이라고 꼭 해야 돼가지고 좀 억울은 하죠. 형이라고. 야, 참 그때 이렇게 처음 무대 섰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때 거기 오는 분들은 좀 사는 분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글쎄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무슨 뭐 일종의 그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특히 여자들이 이제 폐쇄된 데에서 살 때니까 그런 데 데려오면 여자의 마음이 확 열리니까 뭐 많이들 이제 그렇게 데이트로 하러 왔고 재밌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왔죠. 그러니까 그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이런 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정말 듣는 음악, 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관객들, 팬들이 또 있고, 근데 그들끼리만 있는 공간이니까 정말 음악의 메카 같은 곳이네요, 거기서. 근데 그때 술을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예. 그냥 오면은
거기서 번 돈을 거의 한 3분의 1은 거기서 술 마시는 걸로 쓴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참 아까워요. 순환 구조가 또 있었네요, 나름.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예. 자, 그때 요즘 연예인들 수입이야, 뭐 천차만별이죠. 네. 뭐 천문학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지금도 뭐 그냥 힘들게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네. 그때는 그 이제 어떻게 단가? 시세라고 해야 되나? 시세? 신세 단가? 그거 어떻게 형성돼 있었나요? 그때는? 어느 정도 그 음악을 하면. 그때는 이제 통기타 뭐 청바지 이렇게 통기타가 막 그 이제 붐이 일 때이기 때문에 오비스 캐빈에 이렇게 출연한다는 자체가 이제 인정받고 무대에 서는 게. 또 이제 그때 이제 TV 방송도 뭐 그때 뭐 쇼도 있고 오비 그랜드 쇼 이런 거에 이제 나가게 되고 근데 그때 방송이 뭐 3개 이런 정도밖에 없을 때이기 때문에 때니까. 나가면 그냥 그 다음날 다 바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출연을 하면은 직급으로 보면은 한 과장급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한 번에 과장급 정도의 월급? 네. 그러면 이게 아니,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죠. 유명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꽤 많이 돈을 번 셈이에요. 그럼 네, 그때 그러면은, 당시엔. 그러면 회장님도 그때 처음에는 과장은 아니지만 말단 직원 정도 시작했다가 직원에서 이제 한 번에? 데뷔 아니, 이제 월급 유명해지니까. 받고 점점 막 올라간 이렇게 거죠. 과장 막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 화라는 노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뜨게 돼가지고. 부장까지 갔어요? 네네. 부장까지 간 정도. 상무 전문은요? 네. 상무 전문? 거기까지는 아닌 상무 것 전문. 같은데. 근데 이게 그래서 한동안 아주 잘 벌었죠, 돈을. 근데 그거를 술로 3분의 1은 술로. 아니, 친구들도 많이 오고,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또 사주기도 하고 네, 저는 뭐 이름이 이러니까 그냥 베풀기만 하고 뭐 그런 게 순진하게. 많았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건 이제 유명세에 따라서 이제 개런티가 다르죠. 개런티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많이 돈을 벌어서 그땐 또 뭐 이렇게 오디오 같은 게 또 붐이었어요. 아, 오디오요? 그런 거 있으면 부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이렇게 좀 중독성이 좀 있어요. 아, 맞아. 저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딱 사면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기가 약간 전압이 떨어지면 소리도 변하고 뭐 이런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이게 어저께 들은 거하고 이게 소리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가서 또 전파상에 가서 그땐 퇴계로의 전파상들이 쫙 있었습니다. 맞아요. 많았어요, 전파장들이. 네. 그 세운상가 말하는 어느 거예요? 순간부터 세운상가 많이 또 다른 없어졌죠. 거죠? 지금 그 명동인데 그 퇴계로 바로 그 뒷길. 그렇죠. 네. 지금은 바이크 많이 있고. 옛날에 그 큰 대형 사고 났던 그 대형각 호텔 그 바로 뒷길. 네, 거기가 쭉 전파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거길 뭐 뻔질나게 다니고, 네, 그게 뭐 라인 하나도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그러고 뭐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네. 돈을 이제 그때 나이 젊은 나이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버셔서 그걸로 이제 오디오를 좀 사거나 네. 그런 걸 사거나 이제 술을 마시거나 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지금의 가수들하고 네.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아니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로선 정말 많이 벌고. 그 이상이 사실 다른 루트가 없었잖아요, 환경. 아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가용을 교수님들도 하나도 타시는 분이 없는데 저만 타고 갔어요. 대학생 때요? 네, 뭐 지금에야 얘기할 저거지만 돈을 버니까 당연히 뭐 피아트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예, 기억나죠. 피아트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네. 뭐 그 주변 분들이나 이런 뭐 국민들이나 대중들한테 이미 인기 가수셨고 소위 떴다 이렇게 할 소위 수 때문에 있는 인기도 많으셨고 예. 또 주변 친구들한테 부러움의 또 대상이셨고. 아유 그랬죠. 그때는. 네. 근데 회장님 그 4월과 5월 노래를 보면 또 약간 노래 특징이 있는 거 느끼세요? 뭐 일단은 노래 풍에? 뭐 귀에 너무나 잘 들리고 따뜻하고 예, 좀 예. 부드럽고 그런 혹시 그 스타일이죠. 노래를 만드시면서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실은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이렇게 지금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뭐
한이 약간 맺혀 있어요. 그걸 다 완성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오. 예, 그건 우리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내가 노래를 만들면 이건 세상에 어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순수히 우리 것이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샹송, 그러면, 저건 샹송이야. 이렇게 금방 느끼잖아요. 네. 재즈 이렇게 되죠. 재즈 느낌이 있고. 네, 그렇게 그 음악의 장르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장르가 없거든요. 네. K-팝이라는 건 코리안 스타일 팝이지 우리 장르는 아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네. 예. 사실 트로트도 K-트로트이 맞는 거예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일본도 트로트 장르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네. 장르는 아니죠. 명확하게 얘기할 건 해야죠. 네네. 그래서 우리 거를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김종호라는 아티스트하고 잠깐 했었어요. 김종호를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후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김종호의 노래가, 이게 우리나라의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장르를 만일 뭐라고 만든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걸 아랑 뮤직이라고, 아랑 뮤직. 예, 아리랑에서 리를 뺀 아랑 뮤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아리랑이라 우리의 민요가 발전된 지금 현재의 노래, 그런 부분들이 요새가 보면요, 뭐 서도 밴드니, 네. 뭐 서도 밴드 유명한 소도밴드가 네네네. 국악이 우리 음악이잖아요. 퓨전이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음악. 그게 국악과 민요와 뭐 섞여서. 이런 게 섞여서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걸.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걸 퓨전 음악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왜 그걸 월드 뮤직이라고 그래야 되는가에 반감이 많아요. 그거 차라리 우리 K 음악. 우리 아랑 뮤직이라고 하자. 아랑 뮤직. 왜냐면 네. K도 이것도 영어니까. 소도밴드도 있고 뭐저 이날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그렇죠. 다양한 시도. 뭐 뭐 싱싱 범 내려온다. 밴드도 있었고. 범 내려온다 이런 노래. 훌륭하죠. 훌륭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들인데 와.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그렇게 노래를 만들면서 그걸 많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딩동댕 지난 여름이라는 곡이 있는데 딩동댕 지난 여름이라고 송창식 선배님 노래로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어디에 우리 좋은 노래 만들기라는 어떤 프로에서 같이 그 시인의 노래를 가사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 가야금하고 같이 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악기하고 기타하고 연주를 같이 했는데 협업을 하셨네요. 콜라보를. 네. 딩동댕 여름. 네, 그게 이제 우리 민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을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좀 진부하다고 볼 수 있는 좀 심심한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시험작. 그런데 바다의 여인이라든가 뭐 옛사랑이라든가 그런 쪽은 알려도 져야 되니까. 네네네. 네. 사실 저는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너무 좋은 노래로. 그 옛사랑 이런 거보다 선생님은 이제 좀 더 예, 예. 시도적인. 대중의 기호에 맞는 고시대 고구미에 맞는 노래를 만든 거라고 봐야죠. 네,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제 마음에는 안 든다. 그러나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만들면 알려지나요? 어디? 맞아요. 알려지긴 해야 제 노래를 들으니까. 네네. 네. 얼마나 근데 순수합니까 음악이 봐봐요. 꽁꽁꽁. 딩동댕. 얼마나 다 이게 간단하면서 그리고 이름, 아름답습니까? 진짜 이름도 그렇고 노래 네. 이 리듬도 그렇고 가사도 그러니까. 백순진
딩동댕 꽁꽁꽁 얼마나 맞아, 좋아요. 맞아. 아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라고 오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순수함이 느껴지는. 네. 통요인들 뭐. 예, 예. 아니 따뜻한 노래를 만드는 게 선생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 그렇죠. 난 그게 제일 노래 만들어야죠. 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보탬이 되는 노래.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게. 그 당시에 그 따뜻해, 노래가. 뭐 밴드 활동이나 가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요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아마 또 약간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또 네. 그런 뭐 재미있거나 뭐말 못할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죠. 그런 거 많은데 네. 글쎄 이제 화라는 거를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노래. 네. 제목. 화에 대한 부분이 왜 화냐, 그 화 뜻이 뭐냐,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하고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화는 평화화예요. 아. 네, 평화화고 그때 당시에 이게 노래가 아주 엄청나게 히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금지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어떤 요소? 평화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실 그때 좀 당시에 그게 네. 아니요, 그런 평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청바지 통기타 이게 이제 막 이게 어떤 그 으쌰으쌰하는 상황으로 너무 젊은 사람들 커지니까. 위주로 확산될 때죠. 그거 이제 뭐 막 데모하는 데 쓰이고 약간 뭐 그러니까. 도전, 약간 반항. 네, 뭐 운동과 비슷한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상황으로. 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김민기라든가 맞아, 양희은 맞아. 그래서 뭐 아침 이슬 이런 부분들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니까 그때는 뭐 저의 노래만이 아니라 뭐 이장희 씨다, 뭐 송창식이다 그런 분들의 노래들이 다 금지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금지가 됐고 그런데 저희는 이유가 표절이었어요. 표절이요? 그래요? 네. 어. 그 왜 표절이냐? 어. 코드 진행이 외국의 팝송하고 같다. 근데 코드 진행이 같은 거는 뭐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게 언제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구실만 된 거죠. 그게 몇 그 년도쯤이었죠? 71년도에. 아, 71년도에 표절 시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실로 잡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런 걸로 그냥 네. 어떤 말씀이라는 저의 노래는 가사 치졸. 가사 치졸. 네. 가사가 치졸하다고요? 치졸하다. 아이고, 왜 그러냐면 별 이야기가 다 있네. 그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네. 그 노래가 가사가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길었는지 모두들 뭐 나를 쳐다봐. 바로 그때 그 경찰 아저씨가 오라고 해요. 그 이제 내 머리를 깎였다 그런 노래예요. 2절은 미니스커트. 내 치마가 유난히 짧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사회의 그런 부분에 빈정된 거죠. 네. 그걸 검열을 한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금지죠. 뭐. 이게 검열해가지고 그런 이제 구실을 댄 거죠. 그러니까 사회- 4월 가을이 부르는 네, 게 네. 아니고 제가 이제 곡을 쓴 거를 쉐그린한테 줬던 거죠. 직접 부르진 않으시고. 전원수, 이태원 그 분인데 아주 그냥 코믹하게. 네.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그 전원수 씨가 이렇게 개그 같은 것도 잘하셔서 네. 뭐 머리 깎아 그러고 막 재밌게도 하고. 했는데도 네. 그게 근데 어떻든 그거는 이거 왜 이렇게 빈정되느냐는 식이겠죠. 아이고. 다 금지되고 그랬는데 그 화 노래를 금지됐다고 그래서 레코드사의 사장이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금지됐다 그러시길래 충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풀릴 수 있던 거예요. 아, 돈을 쓰면? 네. 오. 그런데 저는 그런 거하고 타협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또 만들면 되죠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어떻게든지 풀어주세요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아마 그 엄청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네. 근데 그 당시는 아마 그 노래 좋아하셨던 분이 왜 이 노래가 갑자기 방송에서 하나도 안 나올까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그 노래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네. 원래는 그 노래는 저희 그때 사귀던 여자분을 위해서 뭐 다행히도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여자의 노래 이름이에요. 네. 아. 한평생. 평화화자지만은 로맨스가 있네요. 네. 로맨틱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는데 내가 뭐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뭐 음악만 어떤 데 그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이 송모화거든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화야 그러고 불렀어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자기야 있었구나.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야 그러고 불러서 그 화를 이제 이제 분이 네. 평화 화자가 아니라 송모화의 화네. 그러네요. 진정한 그쵸? 로맨티스트시고. 사심이 가득 들어간 로맨스. 난 처음에 무슨 저 화를 참으라는 줄 알았잖아. 난 노래의 바로 의미가. 평화. 그랬구나. 때는 근데 이렇게 또. 그게 노래 가사가 뭐 끝까지 따르리 그래도 안 되면 뭐 화 안 된다. 뭐 끝까지 따르리 뭐 이런 그런 게 가사가 가사가 있었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젊은이들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주고도 싶었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안 되는 거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70년대 우리 회장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 굉장히 이제 포크의 전성기인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정말 한창 후배들이죠. 한창 후배들이 하는 이런 대중음악들을 비교해 보면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시절에 내가 음악했던 그때와 지금 친구들 보면은 어떤 걸 좀 느끼시는지. 네. 예. 지금 친구들 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한류가 돼서 K-팝 그래서 전 세계 뭐 빌보드 차트 뭐 석권하고 이럴 정도면 굉장히 좋죠. 대단하죠. 예. 예. 그러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어떤 식당으로 말하면은 그때 당시는 그냥 식당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업화된 식당이라고 할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식당, 또 프랜차이즈 뭐 이런 식의 식당이라고 비교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고. 예. 그런데 정말 뭐 수입도 뭐 대단한 것일 거고. 뭐 특히 거기에 따른 이제 저작권료 이런 부분에 가수는 이제 저작권료가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수도 저작권료를 받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저작권료가 아니고 실용권료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 저작권료도 뭐 하나 뻥 하고 이제 히트됐다 그러면 막 월 1억 단위 막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그때하고는 뭐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네, 그런데 뭐 이 선배라고 제가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조금 앞당겨서 해안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악이 AI니 뭐 챗 GPT니 이런 얘기가 화두가 되듯이 네. 이제 작곡도 이제 그렇게 챗 GPT가 다 맞아, 해내고 맞아. 네네. 네, AI가 이미 음악을 만들어내는 맞아, 맞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우리가 앞당겨 가야 네, 그게 이제 저작권료가 있느냐 없느냐 네. 맞아요.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 더 앞서가야 된다고 네.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집에 박건 씨가 딱 들어가요. 예. 네. 들어가서 나 오늘 기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그녀는 나를 왜 싫어하는 걸까? 네. 네.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늘 저의 고민거리예요. 나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요새 뭐 지니아도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 네. 그럼 뭐 날 좀 달래줄 노래 좀 틀어줘. 그러면 기성곡에서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즉시 곡을 만들어서 들려준단 말이죠. 네. 그런 약 처방이 딱 내려지듯. 네.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건 저작권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건 실현권은 또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을 네.
먼저 우리가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예. 시간이 곧 올 것 같네요. 네, 아니 네네. 이게 저 오늘 한 시간에 못 담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2부에서 또 이야기를 맞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저 팬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께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2부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아, 네네, 예. 한번 해주시죠. 네. 아유, 제가 말씀이 길었나 봅니다. 근데, 저희 4월과 5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고 그러지만은 저는 지금 현역으로 노래는 하지 않고요. 저는 특히 실버들에 대한 문화, 그런 문화의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 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많이 되는데 그분들이 심심하게 뜻없이 살아가시면은 당연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음악을 했던 한때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여러분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4월과 5월에 네. 백승진 우리 회장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눌 테니까요. 네. 여러분 아쉽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방송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